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자산 중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영역이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스테이블 코인이란 안정적인 가상자산의 세계 이 글을 바탕으로요. 스테이블 코인이 대체 뭐고 왜 필요하며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가능성은 뭔지 또 위험은 없는지 그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이 왜 나왔냐 하면요. 역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기존 암호화폐들. 이게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쓰기에는 좀 불안정한 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달러 같은 좀 안정적인 자산에다가 가치를 딱 고정시켜서 그 변동성을 줄여보자. 이런 시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어진 겁니다. 특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있죠. 거기서는 거의 필수적인 존재가 됐어요. 아, 가격 안정성 그게 핵심이군요. 가장 익숙한 건 역시 USDT나 USDC 같은 거죠. 미국 달러랑 1대1로.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어떻게 그 1달러 가치를 딱 지켜내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맞아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법정화폐 담보형인데요. 이게 가장 직관적이죠. 발행하는 회사가 실제 달러 같은 법정화폐를 은행 같은 데 맡겨두고 딱 그만큼만 코인을 찍어내는 거예요. USDT나 USDC가 대표적이고요. 아, 그러니까 예치된 돈만큼만 발행한다. 근데 이 방식은 결국 그 중앙화된 발행사를 믿어야 한다는 거네요. 예전에 USDT 준비금 문제 있었잖아요. 투명성 논란. 그런 신뢰가 깨지면 디지털 뱅크런 그런 위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두 번째 방식, 암호화폐 담보형이 나온 겁니다. DAI 같은 게 대표적인데요. 이건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거죠. 이건 아무래도 좀 더 탈중앙화되어 있어서 디파이 쪽에서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담보로 잡힌 암호화폐 가격이 만약에 급락한다. 그러면 담보가 청산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렇죠. 담보물의 가치가 또 중요해지는 거군요. 약간 변동성 높은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느낌이네요.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알고리즘 기반형입니다. 이건 좀 혁신적인데요. 담보자산 없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알고리즘이랑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요. 코인 공급량을 조절해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1달러에 맞추려는 시도죠. 와, 담보 없이요? 네. 근데 이게 이론은 그럴듯한데 현실은 좀 달랐죠. 그 테라 루나 사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장이 막 패닉에 빠지거나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그냥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아주 비싼 교훈이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방식들의 장점을 좀 섞은 하이브리드형 같은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다양한 시도들이 있네요. 안정성을 잡으려는 방법 자체가 계속 진화하는군요. 그럼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쓰이나요? 그냥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거 말고 실생활에서도 좀 쓰이나요? 네, 활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경 간 송금할 때요. 기존 은행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수수료도 싸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아, 송금 그건 편리하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파이 플랫폼, 거기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거나 이걸로 대출을 받는 등 거의 금융활동의 기본 통화처럼 쓰이고요. 또 요즘 NFT나 게임 아이템 거래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격 변동이 심한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그 위험을 좀 피할 수 있죠.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편리하긴 한데 위험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네요. 테라루나는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보여줬고 또 법정화폐 담보형은 발행사 투명성 문제가 계속 나오고 또 어떤 위험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스마트 계약 자체의 취약점도 간과할 수 없어요. 특히 탈중앙화된 시스템일수록 코드에 버그가 있거나 해킹 공격을 받으면 예치된 자산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위험이 있죠. 결국에는 어떤 방식이든 100%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위험이 있으니 당연히 규제 논의도 활발해지겠네요. 미국이나 유럽, 한국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커지니까 각국 정부도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 틀을 만들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발행사한테 거의 을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미카라고 해서 이미 좀 명확한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한국도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 만들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규제가 생기면 단기적으로는 좀 위축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투자자 보호나 시장 신뢰도를 높여서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USDC 발행사인 서클 같은 곳은 규제에 발맞춰서 투명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이 중요하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좀 매력적인 분야일까요? 네, 저는 앞으로 디지털 금융 시대로 갈수록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변동성 큰 다른 암호화폐보다는 실물 경제랑 연결하기가 더 좋으니까요. 결제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 더 적합하죠. 각국 중앙은행이 만드는 CBDC와는 또 다른 길을 가면서 민간 영역의 혁신을 이끌 수도 있고요. 공존하거나 경쟁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미래에는 이게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서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어떤 중요한 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쓰시거나 관심을 가지실 때에는 이게 어떤 기술 기반인지, 담보 구조는 튼튼한지, 또 운영은 투명한지, 규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작동 방식, 종류, 쓰임새, 그리고 위험과 규제, 미래 전망까지 아주 촘촘하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그거네요. 스테이블 코인이 변동성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성을 주는 유용한 도구인 건 맞지만 그 구조나 운영 방식에 따라서 신뢰도나 위험 수준은 정말 천차만별이다. 이 점을 또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국경을 넘어서 더 자유롭게 쓰이고 특히 뭐랄까 기존 은행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사람들에게 금융 접근성을 확 높여준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돈 그리고 은행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변화의 가능성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겁니다.